비트코인을 사는 순간부터 나는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을 세상에 올려놓는 사람이 된다. 이 자산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묻지 않는다.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아는지도 묻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인가? 가격이 오를 때 나는 흥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침착해지는 사람인가? 가격이 내릴 때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명을 찾는 사람인가? 비트코인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그대로 드러낸다. 내가 조급한 사람인지,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지,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 이 자산은 하루도 빠짐없이 조용히 보여준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이기 전에 성격이 드러나는 무대다. 나는 오늘도 차트를 보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참 이상한 자산이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들춰낸다. 내 안에 숨어있던 조급함, 욕심, 불안, 인정 욕구가 아무 예고 없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성격 테스트가 된다. 나는 비트코인을 처음 샀을 때 좋은 자산을 샀다라고 생각했다. 미래가 있고 희소성이 있고 논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산은 계속 나를 보여주고 있었다. 차트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게 그대로 보였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건 조급함이다. 비트코인은 기다리라고 말하는 자산이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시간을 요구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한다. 가격의 움직임으로 사람의 태도를 시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모른다. 기다림을 전략이 아니라 공백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해진다.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진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진다. 그 순간 판단은 사라지고 감정이 앞선다. 상승은 확신처럼 보이고 확신은 조급함을 정당화한다. 반대로 내리면 당장 팔고 싶어진다. 지금 안 팔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진다. 이때의 공포는 손실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은 손실보다 불확실성을 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버티는 대신 행동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건 시장이 나를 흔든 게 아니다. 가격이 나를 움직인 게 아니다. 원래 내 안에 있던 조급함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 기다림을 요구하는 자산 앞에서 드러난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 점에서 아주 정직하다. 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내 성격 속 급한 손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리고 그 손은 수익을 놓치게 만든다기보다 과정을 망가뜨린다. 결국 비트코인이 요구하는 건 속도가 아니다. 정확한 타이밍도 아니다.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건 통제 욕구다. 사람은 예측하고 싶어 한다. 미래를 마치고 싶어 한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디까지 갈지,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그 흐름을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그걸 알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는다.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도 가져야 불안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믿음을 계속 무너뜨린다. 이 자산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들이민다. 뉴스가 나오고 정책이 흔들리고 유동성이 바뀌고 시장은 예고 없이 급변한다.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다. 시장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정보를 선점할 수도 없고 결과를 조정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다. 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성격이 갈린다. 통제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은 매번 손이 먼저 움직인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행동으로 안정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나중에 합리화한다. 내 판단이 맞았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판단이 아니라 불안이 그 손을 움직인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 통제 욕구를 아주 냉정하게 드러낸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건 인정 욕구다.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싶어 한다. 혼자 옳고 싶어 하고 먼저 알아봤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한다. 내가 말했잖아. 이 한마디를 위해 오늘도 리스크를 키운다. 그래서 급등장에서는 괜히 더 공격적으로 산다.
이 상승을 놓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 판단이 평범해질까봐 두려워진다. 반대로 급락장에서는 더 빨리 도망간다. 틀린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손실보다 평가가 더 무섭다. 비트코인은 이 인정 욕구를 아주 잔인하게 드러낸다. 이 자산은 말로 이기는 투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조용히 버틴 사람만 살아남게 만든다. 아무 말 없이 결과로만 말하게 만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특히 어렵다. 네 번째로 드러나는 건 책임감이다. 비트코인은 변명할 대상이 없다.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구조도 제도도 보호막도 없다. 거래소 탓을 해도, 유튜버 탓을 해도, 뉴스 탓을 해도 결국 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에게 묻는다. 결정한 건 너 아니냐고 묻는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냐고 묻는다. 여기서 또 성격이 갈린다. 책임지는 사람은 기록을 남긴다. 왜 샀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어디서 흔들릴 수 있는지 미리 정의한다. 그래서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탄다. 분위기에 올라탔다가 분위기가 꺼지면 공포에 떠밀려 급히 내린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비트코인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기준 없이 움직인 내 성격이다. 다섯 번째로 드러나는 건 시간관이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사람을 화나게도 만들고 처절하게도 만든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시간의 관점이 다른 사람이다. 오늘의 등락을 인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 자산을 단기 결과가 아니라 긴 흐름으로 보는 사람이다. 비트코인을 내 인생의 긴 계획 안에 넣는 사람이다. 아이의 성장처럼 자산의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조급함보다 시간을 믿는 사람이다. 그게 되는 사람만 비트코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어떤 불안에 약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은 결국 성격이 단단해진다. 가격을 맞춰서가 아니라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돈 버는 방법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나는 이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산으로 본다. 내가 조급한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책임을 회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비트코인은 그걸 매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나는 좋다. 돈도 관계도 선택도 기회도 모두 내 성격이 만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면 그건 수익률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오늘도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누군가는 흥분할 것이고 누군가는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때 나는 한 가지를 기억하려 한다. 비트코인이 흔드는 건 내 계좌가 아니라 내 성격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성격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 조급하지 않게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내 선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한다. 비트코인은 당신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자산은 결국 당신을 성장시키는 자산이 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